산송도 관련해서 우선 양론 쪽을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산 해리 상수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 양론에서 되게 중요한 녀석이고요. 나중에 이놈만 따로 떼가지고 한 두어 달을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이놈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것과 관련된 막 응용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험 출제 빈도도 높고 그 뭐냐면 그 화학 초보들 같은 경우는 그 경우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그 뭐냐면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중에 막 한참을 배울 건데 우선은 지금은 유기화학을 할 때 이게 말이 뭐냐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화학 반응을 하나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여기 보시면은 묘하게 HA라는 표현이 있죠. 이 A는 이 H를 중심으로 바로 어떤 산의 일반화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해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산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편의상 H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들을 만날 거예요. 뭐 염산, 황산, 질산, 뭐 아세트산, 뭐 포르믹 애시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만날 건데 그 모두 다 이렇게 H 플러스를 내어놓는 이런 식의 산해리를 할 거란 말이지. 그 산해리 관점에서 모든 산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HA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산해리 상수라고 하는 것을 기호 KA라고 표현합니다. KA. 이때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여기 A라고 하는 아래 첨자는 요 애시드의 A 요거를 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냐면 자 EQ가 뭐 줄임말이에요? EQ가 뭐 줄임말이에요? 뭐하띠? EQ가 뭐 줄임말이에요? 진짜 뭐하띠 진짜 이것도 공부하라고 있어. 라비? EQ가 뭐 줄임말이에요? 이것도 알고 그래서 공부하라고 진짜. 네, 다음 시간까지 물었는데 모르는데 라비 핥을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라비 핥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거 공부를 뭐야? 아유, 나 진짜 정말 정말 이거 내 수업하는데 이게 뭐 줄임말이냐면 이퀄리브리엄. 우리말 번역 평형. 그래서 화학 평형 수업을 저번 거제도 수업에서 했었거든요. 화학 평형 부분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이번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곧 여러분들 뭐 2주 후에 오면 뭐 화학 평형 관련해서 내가 연습 문제 막 많이 드릴 테니까 화학 평형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저번에 수업 넘어가고 꼭 하라고. 공부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화학 평형을 영어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EQ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럼 이때 산해리를 하게 되면 산해리를 해서 만들어지는 일부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 그리고 산해리를 아직 하지 않은 HA의 평형 상태의 농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한 것들은 뭐가 됐건 요 대괄호 표현들은 항상 그 녀석들의 몰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몰 농도.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요 놈의 몰 농도, 평형 상태에서 요 놈의 몰 농도, 평형 상태에서 요 놈의 몰 농도의 비를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acid dissociation constant는 누구의 한 종류냐면 바로 평형상수의 한 종류입니다. 평형상수. 그래서 저 평형상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저번 주 저 거제도 수업을 꼭 공부하세요. 내일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엘로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저거 체크. 자, 그런데 이 평형상수는 뭐 예전에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이 녀석은 온도의 함수입니다. 이 말은 온도가 변하면 저 평형상수 값도 변한다는 뜻이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면 저 평형상수 값이 변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이 평형상수는 일정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안 변하면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는 얘기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유기화학의 삼염기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삼염기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언제나 등원이에요. 알겠죠? 온도 변하는 건 없어. 그건 얘기를 하진 않아. 그래서 삼염기 뭐냐면 정성적인 삼염기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항상 등원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산해리상수도 어떻게 되겠어? 웬만한 상황, 문제가 언급되는 그 상황에서는 일정한 산해리상수 값을 갖게 될 거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산에 대한 이런 산해리상수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각 산들에 대해서 다 정의가 돼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잘 봐. 여기 주어져 있는 KA가 클수록 이 값이 클수록 평형 상태에서 이런 식의 산해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KA가 클수록 평형 상태에서 산해리가 많이 된 상태겠어요? 조금 된 상태라는 얘기겠어요? 자, 잘 봐요. 얘가 크다. 근데 생긴 게 분수꼴로 생겼다. 그럼 분수값이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분모는 작고 분자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통으로 크다는 얘기는 얘는 작고 얘는 크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산해리 상수가 클수록 주어진 평형 상태에서 이게 많다는 얘기니까 산해리를 더 많이 한 상태란 얘기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더 센 산이다.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농도라면 KA가 클수록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가 더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H 플러스가 많을수록 산성의 역할을 더 잘하겠지. 그래서 KA가 클수록 그 초기 농도가 같다면 KA가 클수록 산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상황을 더 센 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KA가 클수록 결론은 그냥 더 센 산. 그러면 우리가 맞닥뜨릴 대부분의 산들은 저 KI 값이 다 알려져 있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저 KI 값을 다 지금 구해놓은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서로 값을 비교를 하면 KA가 클수록 더 센 산이다. 작을수록 더 약산이다.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이때 편의상 쓰는 표현인데 pK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Ka. 이건 뭐냐면 난데없이 여기 이상한 표현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어떤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값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녀석을 생각해 봅시다.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얘 이름은? 바로 아세틱 애시드입니다. 아세틱 애시드. 그러면 이 아세틱 애시드에 대해서도 이름 자체가 애시드잖아.
그럼 이름 자체가 acid면 얘도 뭐가 측정돼 있겠어요? Ka가 측정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측정된 사내리 값, 사내리 상수 값이 이거야, 요거. 이미 측정돼 있어. 그러면 이 사내리 상수에 대한 pKa다. 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여기 주어진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라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걸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기상에다가 마이너스 로그에 1.76 곱하기 10에서 하면 요 5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 하면은 뭐 음수값 나오고 더하기 빼기 하면 요 정도 값이 나올 거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로그 배웠죠, 로그. 로그. 저기 엘로이 로그 배웠어요? 그래. 좋아. 저기 그 뭐냐? 저기 해그리드 로그에서 살잖아요. 통나무집. 그래. 통나무 로그라고. 그래, 하여튼 그래. 뭐 때문에 로그 알죠? 그렇지. 그래서 요 사내리 상수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한 것을 요 값을 pKa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이런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물질. 얘하고 얘 뭐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유사한데 뭐가 바뀌어 있는 거야?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붙어 있지? 이런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짜잔 요거라고 합니다. 트라이플로로 아세틱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트라이라는 말이 있는데 트라이라는 말 뜻은 뭐겠어요? 세 개. 그 다음에 어근 딱 봐도 여기서 플로로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플로로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 플로린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꼴은 아세틱 애시드인데 플로린이 3개 붙었다고 해서 트라이플로로 아세틱 애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의 측정된 pKa 값은 요 정도 값을 갖습니다. 0.52.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지금까지 개념을 조합하면 둘 중에 누가 더 센산? 누가 더 센산이에요? 누가 더 센산이에요? 앞에 내용하고 요거 조합하면 누가 더 센산이에요? 누가 더 센산이에요? 바로 봐. 이것이 더 센산이라고. 이게 더 센산이라고. 왜? 마이너스 로그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잖아. 로그는 증가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감소함수 되잖아. 그럼 감소함수니까 여기에 있는 사내리 상수가 커지면 이게 감소함수니까 이 값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진다고. 뭐 할수록? 센산일수록. 센산이면 KA 커져 작아져. 센산이면 KI 커져 작아져. 커지잖아. 근데 얘 감소함수잖아. 그럼 얘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지. 연결하면 센산일수록 KA는 어떻게 돼요? 센산일수록 pKa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 알겠죠? 작아진다. 그러면 pKa를 비교할 때 누가 크고 누가 작아? 이게 작잖아. 작으면 뭐? 센산.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유기화학에서 산염기를 비교하는 모든 데이터는 pKa로 표현해. 아시겠죠? pKa로 표현해. 그래서 pKa는 클수록 센산이야? 작을수록 센산이야? 작을수록 센산이야. 알겠죠? 작을수록. 그래서 어떤 산이 세다, 약하다를 유기화학에서는 이 pKa로 표현하니까 요것을 꼭 기억하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자, 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이제 준다잉. 줄게요. pK 됐죠? 준다. 지우자. 쓱.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두 번째
2. 두 번째 2.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해당 산은 더 생산이다. 자, 쓰시고. 자, 여기서 어떤 말 하나가 나오냐면 짝염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짝산 짝염기란 말 배웠었죠.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에서 반응해서 아주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짝산 짝염기에 그 짝이 맞는데 이 짝산 짝염기를 앞으로는 또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도 되냐면, 짝염기는 바로 산해리 후의 형태입니다. 산해리 후의 형태. 아시겠죠? 산해리 후의 형태를 짝염기라고 합니다. 결국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에서 짝산 짝염기 그 개념인데, 좀 편하게 받아들이려면 어떤 산이 있고 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남은 꼴, 그거를 그냥 짝염기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수십만 가지의 예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자,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유도 효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막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우선 첫 번째는 요거 그냥 계속 쓰자. 요런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얘도 산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수쇼, 얘가 뽀봉 하고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요 결합전자가 이제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될 수 있죠. 자,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 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짜잔. 자, 그리시고 썼어요? 썼죠. 자, 썼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해 사람들이 산해리 상수를 미리 다 구해놨어. 구해놨겠지. 왜냐면 잘 봐.
이것도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고 이것도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다 사내리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것도 사내리고 이것도 사내리니까 사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사람들이 이미 다 구해놨는데 그 값이 브로민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염소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알겠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저때 들어보세요. 그럼 저때 봐봐. KAG 누가 크고 누가 작아? 누가 크고 누가 작아? 이게 좀 더 크지? KA가 크면 더 생산이야, 더 약산? 더 생산이라고 했어. 이 경우는 얘보다 얘가 산성도가 더 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실험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실험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야. 그럼 잘 봐. 원래 산에서 산에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의 꼴을 뭐라고 부른다고? 원래 산에서 산에리를 했어. 그리고 꼴을 뭐라고 했어요? 짝염기. 얘네들이 지금 그 각각 산들의 짝염기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직 이유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 이 말이 맞다고 치자. 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생산이야? 숫자를 봐서 이게 더 생산이지. 그러면 더 생산의 짝염기가 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정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 걸, 요걸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 쓰시고 이제 여기 이제 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잘 봐봐. 이게 생산이다. 그러면 그 짝염기가 더 안정하다.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요. 더 생산이면 사내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사내리를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더 생산이라는 얘기는 사내리를 더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내리를 해놓고 나니 결과가 좋아졌대. 그럼 이건 사내리를 잘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결과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과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사내리가 잘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가정을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생산이다. 그러면 사내리 한 후의 결과가 좋아지니까 사내리를 잘하겠네 라고 짐작하는 개념이다. 자꾸 내가 짐작이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이론은 사실 야매입니다. 야매. 야매란 말 뜻이 뭐죠? 첫 번째, 물리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관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은 야매입니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매인데 왜 가리키느냐? 이걸로 설명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야지. 알겠어요? 믿어야지. 안 믿으면 지옥 가. 알겠어요? 믿습니까? 그렇지. 이러면 이때부터 편한 거야.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 틀릴 때도 많고요. 반리도 많고 설명 안 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근거도 없고 막 그래요. 하지만 설명되는 예시 역시 억수로 많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유기화학적인 산염기를 설명할 거예요. 여기 안에 뭐 EDG, WG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이걸 모르면, 이걸 받아들이질 않으면 EDG, WG가 뭔 말인지 그 말을 알아도 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우선 기억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좀 생각해봐. 반응물의 반응성을 반응물의 성격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데, 반응물의 반응성을 생성물의 상태로 설명을 하니까 사실 좀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정해졌으니까 얘가 반응을 잘할 거야 라는 설명이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도 사실 좀 이상한 게, 예를 들면 나하고 김선아는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좀, 뭐, 인성에 뭐나 보여요? 엘로이 부모님이랑 지내요. 뭐라고? 엘로이 부모님이랑. 저때 그 가은이 졸업식 때 처음 뵀어요. 처음 뵀어요. 그때 처음 뵀습니다. 하여튼 그래. 나는 그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뭐, 인성에 좀 문제 있어 보여요, 나? 근데 왜 친구가 한 명도 없냐면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불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교우 관계 좋았겠어요, 나빠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잖아요? 나는 완전 남남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누구하고도 문제 없이 그냥 지냅니다. 근데 거기를 딱 떠나잖아요? 나는 완전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게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어떤 목적된 상황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상황을 유지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친구랑 만나려고 해도 약속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가서 운전해서 만나야 되죠?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죠? 밥이라도 먹어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이 나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나는 뭐가 좋은 사람이냐면, 내 인생에서 나는 뭐가 좋은 사람이냐면, 그냥 휴일에 마루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김선아랑 넷플릭스 보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건 첫 번째, 김선아랑 넷플릭스 보기. 두 번째, 김선아랑 얘기하기. 세 번째, 김선아랑 커피 먹기. 이게 내가 여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선아랑 요리해서 밥 먹기. 그리고 김선아가 딴 거 하면은 내가 공부하기. 난 이게 내 인생이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면은, 나보고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대기도 저때 카톡으로 연락 와가지고 만나자고 막 그랬거든요. 박대기라고 알아요? 박대기라고 알아요? KBS 박대기 기자요. 그러니까 내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네, 뭐냐면 대기가 나랑 중학교 때도 친구고 부산 갔고도 같이 갔고 서울대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고는 중고 대학교 다 동기죠. 대기하고는 또 부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부산 집에서도 집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내 엄마하고 대기네 어머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대기하고는 되게 인연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가 지금 KBS 기자로 있는데, KBS가 어쩌다가 대기가 어쩌다가 유튜브 보다가 내가 이거 찍은 거 봤나 봐요. 한 번씩 본대요. 네, 왜냐면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래갖고 대기가 어느 날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대기한테는 난 애틋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알고, 그리고 대기가 사람이 좋아요. 누구하고도 적을 만들지 않는, 대기도 참 유순유순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대기를 내가 엄청 놀렸지. 대기야, 그래서 맨날 막 놀리고 막 하여튼 뭐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기가 연락이 와서 일어나 잘 있냐고 막 만나서 술 한번 먹자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대기한테 내가 답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 애틋한 대기한테도 내가 답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약속 장소까지 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내가 친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의론에 유일한 친구가 누구라는 얘기 있어요. 유일한 친구가 김선아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오직 김선아하고만 넷플릭스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이 놀고 김선아가 나 유일한 친구야. 그것만 내가 마음이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김선아하고 나는 이게 결혼 생활을 굉장히 잘 유지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애들 뭐 행복하고 김선아하고 정말 재밌게 살거든요. 그런 나와 김선아가 언제 맨 처음 만났게요? 중학생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정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지금에 비해서 맨 처음 김선아와 내가 만났을 때 사이가 어땠을까? 안 좋았어요. 바로 나는 김선아를 죽어라 쫓아다니고 김선아는 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아는 나를 보면 미친놈 저리 가 미친놈 저리 가 맨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최종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게 항상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되고 나면 안정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훌떡 잘 되는데 되고 나서 불안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야매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야매다. 그래서 요즘 정가연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막 김선아가 나 싫어하는데 막 내가 막 김선아 쫓아다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그랬다고? 엄마 아빠 맨날 둘이 같이 놀고 막 둘이 좋아하면서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그랬어?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막 그때 얘기하면 김선아가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막 첫 키스 했던 얘기, 막 처음 손잡았던 얘기 이런 얘기하면 김선아가 하지마 막 김선아가 막 그래. 막 그런다. 근데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결과가 좋다고 이게 항상 잘 될 것이냐? Nobody knows. 그런데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매. 근데 이 이론을 앞으로 계속 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걸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보면 자, 브로민 자, 이게 무슨 표시죠? 이게 무슨 표시죠? 전기음. 오바마 뭐라 그랬어? 진짜. 전기음성도. 자, 브로민 전기음성도 얼마? 브로민 전기음성도 뭐 얘기한 적은 없구나. 2.9 알겠죠? 2.9. 그다음 염소 전기음성도 얼마? 3.1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누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이 더 강해요? 염소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이 더 강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브로민보다는 염소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산소의 음전하를 끌어들여서 구조의 음전하 밀도를 더 잘 분산시키는 거예요. 혹은 이때 조금 이상한 표현인 비편제화한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선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썼어요? 썼죠. 자,
여러분 만약에 소가 똥을 한 바가지 싸놨다고 쳐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소가 똥을 한 바가지 싸놨다고 쳐봐. 이건 폐기물이지. 오염물이지. 그런데 이 소의 똥이 산이나 들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쳐봐. 그걸 일부러 떠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그때는 그 똥이 뭐로 작동해? 거름으로 작동하지 자연적으로 쉽게 분해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산소 주변에 음전하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전자와 전자 간에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크게 나타나겠지. 근데 이 음전하를 이놈의 염소가 자기 쪽으로 일부 끌어들이면 음전하가 산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염소 쪽에도 분산이 되면서 전자 간 청력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지. 그 상황을 전자밀도가 분산되었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똥무더기 산이 똥무더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전산에 골고루 퍼뜨려서 거름으로 써서 좋아졌던 것처럼 전자밀도가 하나에 몰려있는 것을 분산시켜서 구조 전체에 분산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정화 효과겠어? 불안정화 효과겠어? 안정화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전기 음성도가 조금이라도 큰 쪽에서 약간 더 벌어진다면 이 짝임기보다는 이 짝임기가 더 안정해지고 그 안정한 짝임기의 짝산 역시 조금 더 생산이 된다라는 설명 방법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비편재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어 단어 localiz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편재화하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이상한 번역을 써요. 근데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지역화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뜻이 뭐냐면 어떤 영화 드라마에서 미국 드라마에서 죄수가 감옥에서 탈옥했어요. 죄수가 감옥에서 탈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러면 그때 제일 좆된 사람 누구예요? 교도관보다 더 위에 누구? 교도관보다 그 위에 소장.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소장 입장에서 이제 막 돌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을 모아놓고 막 조인트 까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새끼들 뭐 했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교도관이 그러면서 이 교도소장이 교도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그놈 찾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자, 이때 빨리 그 새끼 찾아와! 를 영어로.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아야 단어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이걸 영어로 이 새끼 잡아와! 영어로. 정답. localize him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을 지역화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란 얘기예요. 어떤 지역에 딱 머물러 있는지 알아서 그 다음 잡아오면 되는 거니까. 영어에서 localize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알겠죠? 뭔가가 어떤 한 지역에 딱 머물러 있는 상황을 뜻하는 동사가 localize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delocalize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D가 한자말 아닐 B자라고.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비편재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localize가 무슨 말이야? 어디에 콕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delocalize는 뭐야? 어디에 콕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지. 어디에 이렇게 쭉 퍼져 있다 이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우리말로 비편제화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는 분산돼 있다 이렇게 쓰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 전자밀도 분포를 표현할 때 이 동사들을 많이 쓰고 그때 번역을 비편제화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학교 교사도 쓸 거야. 무조건 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아두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 요 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이런 예시를 들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이때 요 반응에 이제 pKa야. pKa가 얘는 4.76, 얘는 0. 뭐였더라? 0. 뭐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가 0.52. 자, 그럼 이때는 누가 더 센산이? 누가 더 센산이? pKa는 작을수록 더 센산이라고 했지. 그럼 이 경우는 이 녀석이 더 센산.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안정한 짝염기? 누가 더 안정한 짝염기? 위아래 어디가 더 안정한 짝염기? 아래쪽이 더 안정한 짝염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야? 여기 수소다, 여기 플러린이다잖아. 그럼 여러분 수소의 전김성도 얼마? 2.2. 플러린의 전김성도 얼마? 4.0. 누가 전자를 잘 끌어오겠어? 플러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보다 여기 있는 전자를 플러린이 더 잘 분산시키겠지. 더 잘 전자를 끌어와서 분산시키겠지. 그래서 요 플러린, 요 전기음성도를 보고 뭐? 주변 전자를 끌어와서 더 잘 비편제화 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F, at, as, EWG. 이럴 때 쓰는 말이 EWG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줄임말이냐? Electron withdrawing group. 우리말 번역은 전자 끌게. withdraw가 무슨 말이에요? withdraw가 뭐냐면요, withdraw는 이렇게 하는 모든 걸 withdraw라고 해요. 책상 서랍 있죠? 책상 서랍 열 때 withdraw라는 말을 써요. 알겠어요? 그 다음 은행에 가서 예금 찾을 때 있잖아요. 은행에 디파짓 되어 있는 예금을 내가 꺼내는 거죠. 이것도 withdraw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모든
실제적이건 개념적이건 끌어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사를 윗도로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유도 효과에서 이 음전하를 일부 탄소 쪽이나 플로린 쪽으로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withdraw. 아시겠죠?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에게서 withdraw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플러린이 여기에서 EWG로 작동을 한 것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이 말을 쓰는 것이다. 알겠죠? 이런 논리 구조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요 EDG, EWG 효과는 이거 말고도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요 정도만 얘기를 알아들어도 뒤에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알아들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후딱후딱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오시면 본 수업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공짜 추가 수업은 일요일 날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오시기 바라겠죠? 꼭 와야 돼. 오케이, 됐다. 그리고 유기화학은 무엇의 화학? 유기화학은 무엇의 화학? 옥텟의 화학. 옥텟과 관련해서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안 되면 유기화학도 안 돼. 그래서 유기화학 공부하기 전에 루이스 구조 반드시 다 공부해야 되겠지? 내가 그 얘기해줬던 건 다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혼성오비탈, SP, SP2, SP3 이게 유기화학에서 엄청나게 쓰이기 때문에 혼성오비탈 강의도 다 공부를 해야 되겠지? 안 할 것 같은데? 해야 되겠죠? 해야 돼.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보네요. 안녕. 시바이데스. 시바이데스. 오, 아이젠버그. 다음 주 봐요.